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폭락의 전조인가? 오늘 미국 주식이 전체 폭락을 했는데요. 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봅니다. 자, 우리 오늘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맵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거의 폭락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빅테크들도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죠. 뭐 구글도 많이 떨어졌고 페이스북도 많이 빠졌고요. 아마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에 이어서 또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시는 분들이 내 테슬라가 왜 떨어졌지? 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은행 주식도 그렇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자, 테슬라 아래쪽에 보면 HD라고 있죠. 이게 홈디포입니다. 자, 미국에 어떤 그 집들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목재나 여러 집안을 꾸밀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도구들을 판매하는 곳이 홈디포거든요. 자, 홈디포가 오늘 4.27%나 아주 폭락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가운데 부분인데요. 아래쪽에 가운데 부분 초록 색깔로 유일하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 주식들은 뭐냐면요. 헬스케어입니다. 즉 건강 관련된 의료 관련된 어떤 주식들이거든요. 자, 헬스케어 중에 가장 큰 주식이 존슨앤존슨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백신도 개발하고 약도 굉장히 많이 이제 팔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헬스 쪽이 플러스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짐작이 되시는 거예요. 자, 홈디포가 떨어졌죠. 그만큼 소비자 판매 지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게 이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약 쪽이죠. 의료 쪽이 이렇게 플러스가 난 것은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아주 엄청나게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지금 미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코로나 환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일간 평균이요 14만 1000명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지난 6월 달 있죠. 6월 중순만 해도 하루 평균 11,000명 수준이었거든요. 괜찮아요. 11,000명 수준이면 미국에서는요.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7일 평균으로 14만 1000명, 매일 14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죠. 경제를 리오픈하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학교로 다 복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미국 경제가 락다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이 떴대요. 자,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전 국가가 뉴질랜드가요 3일간 락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뉴질랜드가요 사람들이 숨 막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3일간 락다운을 해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현재 환자가 폭증하니까 많은 그 항구들을 지금 봉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죠. 자, 중국의 항구를 봉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물자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자동차 회사건 모든 회사들에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경제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오늘 폭락한 이유는, 일주일간의 평균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주식 시장의 폭락 이유는요, 사실 이게 오늘 실질적으로 이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오늘 그 소매 판매 지수 있죠.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지수가요.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요. 그 사실 0.7%나 빠지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오늘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이 아주 폭락하는 그런 어떤 길을 제공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홈디포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맵을 보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홈디포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5% 떨어지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 이유들 때문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미국 소매 판매 지수나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아주 디테일하게 팩트 중심으로 살펴봐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좀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디테일하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지수가 다 빠졌거든요. S&P 500 지수도 많이 빠졌고요. 다우 지수도 많이 빠졌고 나스닥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작은 주식들이 모이는 러셀 지수도요. 굉장히 많이 오늘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그 주된 이유는요. 앞에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지만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문제는요. 생각보다 미국의 일반인들이 그렇게 크게 이전보다는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일단 이전에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했을 때에 그 치명률 있죠. 사망률이나 그리고 어떤 고통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아프고 일단 병원에 입원하는 율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오고 있지만 확실히 백신을 다 많이 맞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입원율이나 그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이전보다는 악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걱정을 덜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결정적으로 오늘 사실은 미국 주식이 폭락한 이유는요. 결국은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소매 판매 지수가 실망스럽게 오늘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큰 사실은 미국 주식에 데미지를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매 판매 지수가 무려 1.1%나 떨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월가가 예상한 것은요 0.3%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1.1%나 떨어지니까 이 수치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한 만큼만 나오면 괜찮은데 0.3%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1.1%나 떨어진 걸 보니까 많이 놀라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수치 현상과 그리고 실제적인 내막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잘못된 정보는 투자하는데 굉장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요. 올바른 정보, 바른 정보, 그리고 건강한 정보는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드러난 수치는 오늘 이 판매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게 사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거든요. 보시게 되면요, 리테일 세일즈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작년에 비하면 16%나 여전히 높아요. 자, 그리고 팬데믹 오기 전 있죠. 여러분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팬데믹 오기 직전에 그 쭉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현재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높게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십시오. 내려가고 있죠. 코로나가 와서 푹 떨어졌다가 쭉 가다가 이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원하니까 쭉 올라갔었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투여되면서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인플레이션 온다고 그때 난리쳤던 그 시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쭉 내려갔죠. 이제 그동안 풀렸던 돈과 그리고 보복 소비가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줄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전 팬데믹 이전보다도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소매가 이 판매 지수가요 여전히 높게 있고 강력하다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매 판매 지수가 왜 떨어졌을까? 리테일 세일즈가 왜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더 정상적으로 이제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1차, 2차, 3차 이르는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러한 현금 지원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아주 과감하게 소비를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 현금 지원이 이제 점점 이제 줄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소비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리테일 세일이 준 이유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이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기존에 물건을 사는 그런 어떤 패턴에서 이제는 교육이나 이런 여행과 같은 서비스 분야 쪽으로 이 스pen딩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자, 맨 위에 제가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현재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규제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미국은 이제 거의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볼 게임이죠. 볼파크 같은 건데, 자, 이게 뭐냐면은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스포츠 관람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꽉꽉 차 있죠. 제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다저스 구장에 지금 갈 계획이거든요. 그 다저스와 뉴욕 매츠가 경기를 한다 그러고 맥스 슈어저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투수로. 그래서 현재 지금 아주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티셔츠 커쇼가 입었던 티셔츠를 또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볼파크 다저스 구장에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요. 자, 가서 중계를 하도록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스포츠구장 엄청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소비 패턴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쪽도 많이 쓰고 있는 중인데 집안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으면서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홈디포 가서 집안 꾸미는 거 물건 온라인으로 오더했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물건 그냥 손으로 클릭해서 다 사드렸죠. 전자제품도 사고 싶은 물건도 막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이제 집안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 패턴에서 이제는 소비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죠. 어디에 쓰고 있냐면은 education이나 travel, 여러분 지금 교육에 왜 소비를 할까요? 교육에 소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이 팬데믹 이후에 언택트 문화가 오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새로운 걸 공부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런 욕구가 세지겠죠. 그러니까 교육에다가 돈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에 막 이제 쏟아붓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테일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비 패턴의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게 리테일 세일즈예요. 자, 그래서 리테일 세일즈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상만 보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구나 이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던 그 습관에서 그 패턴에서 소비 패턴이 교육과 트래블과 여행과 좀 다른 쪽으로 소비 문화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경제가 정말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이 비정상화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미국 경기가 선순환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단순한 리테일 세일즈 이 수치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 경기 안 좋아지네? 단순한 투자들은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하겠지만 여러분 장기 투자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은요. 이런 부분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도 흔들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는데요. 테슬라가 드디어 25,000달러짜리 전기차 생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가요. 중국 안에 있는 내부 소식통이 알려온 건데요. 자, 2021년도 말이 되면, 올해 말이 되면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90%에 이르게 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상하이 공장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90%에 이르게 된다. 거의 100%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 차를 한 대 만드는 데 있어서 부속품과 여러 차의 외관에 그러니까 이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공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 없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쓰는 것 없이 중국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싼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노동 비용도 적게 들죠. 부품 만들 때도 부품비도 싸죠. 중국 안에서만 해결하니까. 그러면 자동차 값이 전체적으로 싸지게 되겠죠. 그 배터리가 전체에서 40% 정도 차지하는데 중국 안에서 지금 배터리를 다 공급받게 됐을 때에 굉장히 저렴하게 25,000달러짜리 차가 결코 꿈이 아닌 거죠. 이 야심작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25,000짜리 테슬라 차의 그 프로토타입이죠. 즉 실험용 차는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환경 테스트도 지금 이제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이 실제로 외부에서 테스트하는, 그죠? 테스트 차 있죠? 우리가 도로 주행도 하고 바깥에 달려보는 거, 도로 주행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들이 실제로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눈에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 하반기 안에는 충분히 출시가 가능하게 되죠. 자, 사실 테슬라 이게 굉장히 지금 호재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뭐 주가가 외부 환경 요인들 때문에 떨어지고 폭락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염려할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미 40%, 50% 떨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왜 2월달, 3월달, 4월달에요. 그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5%, 3%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테슬라가 이제 AI 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좋은 소식들이 계속 기다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보내시면요. 테슬라 주가는 자동으로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